항쟁과 광주 항쟁, 그날의 공수부대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게 그 유시민 심재철 얘기할 때 한번 했었죠. 그 서울의 봄 얘기. 일단 이제 유명한 서울역 회군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서울역에서 회군을 저는 서울역에서 저 대우를 유지할 힘이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마 항쟁하고 정말 다른 게 뭐냐면 민주시민이 동참을 안 했어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였거든요. 서울대에서부터 관악산에서 2시간을 걸쳐서 시내로 들어오는 동안에 외쳤던 구호가 제일 많이 외친 건 이제 유신전당 물러가라 비상계엄 해제하라를 제일 많이 외쳤지만 그 다음으로 외친 게 민주시민 동참하라인데 2시간 반 가까이 걸어오는 동안은 내내 그 구호를 외쳤지만 진짜로 단 한 명의 민주시민도 우리 학생들의 시위대회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부마항쟁과의 차이예요. 왜? 딱 7개월 지났죠. 뭐 서울하고 부산의 차이 있었지만 부산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광주는 조금 참여했는데 그건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시민들이 조금 더 학생들에게 호응을 했었던 것 같고, 그러나 진짜로 민주시민들이 동참을 안 한 이유는 뭐냐면은 부마 항쟁 때 외쳤던 구호의 보다 훨씬 더한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유신 체제를 끝장내기를 바랬던 시민들도 불안해진 겁니다. 당시 상황이. 그리고 그때는 이북이 남쪽이 70년대는 이제 잘 살기 시작을 했지만 격차가 크지 않았어요. 그리고 군사적인 이북이 더 아직 좋을 때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밀고 내려올 수 있다는 그런 공포를 갖고 있을 때였죠. 그래서 학생들이 동참을 안 했고 그거를 타고 전두환이가 행동을 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서 광주에 들어가서 광주 얘기는 뭐 했으니까 자세히 했으니까 그 광주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만, 자, 이게 왜 광주에서 이렇게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강경한 진압을 했느냐. 이게 여기에 전 부마항쟁의 경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만 역사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쟤네도 역사 공부합니다. 우리하고 아주 다른 식으로. 똑같은 사건에서 똑같이 부마에 봤지만 똑같이 유신체제 핵심이지만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부마항쟁을 보고 느낀 것과 보안사령관 전두환이가 보고 느낀 것은 큰 차이가 있잖아요. 바로 그 점에서, 자, 79년 10월 부마항쟁에 대해서 이게 뭐냐면은 부마 지역 학생 소요 사태 교훈. 어디서 냈어요? 국군보안사령부가 작성했어요. 누가 작성했겠습니까? 전두환의 명을 받아서 권정달이 작성을 하는 건데, 보안사령관 정보처에서 작성을 하는데, 뭐, 집필을 권정달이 한 건 아니지만, 권정달이가 정보처장이에요. 근데 부마항쟁에 대해서는, 부마 지역 학생 소요 사태에 대해서는 누가 정보를 제일 많이 갖고 있겠어요? 권정달이가 부대장으로 있었던 부산 지역 보안부대일 거 아니에요. 그 경험이 쌓이는 겁니다. 전두환이가 와서, 전두환도 현장을, 그러니까 뭐, 시가 어느 정도 진압된 다음이지만 현장을 보고 난 다음에 그 경험을 갖고 큰 대강을 지시했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 사태 교훈이 만들어졌는데, 그 시민은 적이라고 걸 가슴에 새긴 공수부대가 결국 광주에서 설상했다. 이제 그 MBC죠. MBC에서 그렇게 유행을 했습니다. 실제로 여기 이제 그 보고서를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초동 단계에 즉각 기동대를 투입해서 강경한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그게 미흡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과감하고 무자비할 정도로 타격을 해서 간담을 서늘하게 함으로써 군대만 보면 겁이 나서 데모 의지를 상실하도록 위력을 보여야 한다. 이게 뭐 정말 초전박살이죠. 초전박살.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 교훈에 따라서 공수부대는 원래 엄청 무서운 부대예요. 그런데 그 무서운 부대가 부마항쟁에서 이 교훈을 더 새기면서 열심히 충정훈련한 게 뭐냐면 데모만 벌어져봐라. 초전에 박살낸다. 그래서 왕창 초전에 박살을 냈는데 광주 시민들이 거기에 저항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참 말로 설명 안 되는 대목들. 얼마나 겁을 주면은
시민들이 겁을 먹어서 움츠러들고, 얼마나 더 겁을 주면은 아예 그 움츠러들다 못해서 겁대가지를 상실하는가. 그 경계는 참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대목이었는데, 부마항쟁의 교훈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전두환 일당이 공수부대시켜서 충정훈련 1월 달부터 내내 해서 대모만 터져라 가면 초전박살이다. 그러고 광주에 가서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마항쟁과 광주가 거기서 또 그렇게 만납니다. 김재규가 부마항쟁을 보고 부마항쟁이 확산되면 엄청난 피해가 날 것 같으니까 그걸 광주에서 그걸 막아보려고 12.6 사건을 일으켰는데 결국은 그걸 막아내지 못했죠. 왜? 그걸 막아내지 못한 건 이유가 뭐였을까요? 뭐 서울역에서 회군했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고, 전두환 일당이 갖고 있었던 권력의지, 그리고 그 권력의지라는 건 결국은 저는 유신체제의 힘이었다고 생각해요. 박정희 없는 박정희 체제죠. 아까 사진 몇 장 보셨지만 박정희 이후에 권력을 잡은 전두환이 노태우가 누굽니까? 박정희 고급 경호원들이잖아요. 박정희 없는 박정희 체제가 유지가 된 겁니다. 그 체제가 언제까지 유지가 됐어요? 박근혜 때까지. 유신을 지탱했던 힘, 한국 사회를 지배해온 힘이 그렇게 막강했던 겁니다. 그 중에서 부마항쟁은 그 유신 체제를 무너뜨린, 진짜로 무너뜨린.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후에 유신 체제가 정말로, 그러니까 부마항쟁이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김재규의 행동을 어렸을 때는 미워했어요. 김재규도. 지금은 미워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김재규도 나름 중요한 자기 희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여전히 아쉬운 건 뭐냐면 정말 우리 민중의 힘으로 끌어내렸어야 하지 않았을까. 부마항쟁이 폭발을 해서 그 부마항쟁을 시발로 해서 전국적인 반유신 항쟁 전민 봉기가 일어나서 박정희를 끌어내렸으면 박근혜가 저렇게 부활하는 일도 없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 피를 그걸 막아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피는 광주에서 흘리고 결국은 박정희 없는 박정희 체제를 연장시켜준 꼴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여러 가지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만, 그러니까 부마항쟁은 그래도 유신 체제에 대해서 그 초동성 같은 유신 체제여서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그때 대학교 2학년이었는데 겁이 없었으니까 유신하고 싸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선배들 얘기 들어보니까 유신체제가 무너질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었다.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하여튼 부마항쟁은 유신체제를 결정적으로 무너뜨리는 계기가 됐었는데, 그 마무리를 유신체제의 핵심이었던 김재규가 하면서 부마항쟁의 성이 좀 활짝 꼽힐 수 있고 계승될 수 있는 계기가 사라져 버렸죠. 그러나 어쨌거나 부마항쟁 자체는, 그 항쟁 자체로서 볼 때는 우리 민중운동사에서 정말로 보기 드문 승리한 투쟁이에요. 다만 그 승리를 우리가 이어나가지 못하고 다시 도둑질 당했을 뿐이죠. 저는 그런데 부마항쟁을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 재평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타까운 점,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차상원 선배하고 많은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만, 얘기를 나누고 싶은 대목은 뭐냐면은, 왜 그 위대한 3.15 항쟁과 부마항쟁의 주역이었던 부산과 마산의 시민들이 왜 3당 합당 이후에 수구 진영으로 가버렸는가. 저는 부마항쟁이 계승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도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12.6 사건 이후의 사태 전개. 12.6이라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 그게 하나가 있고, 그게 한 축이었다면, 또 하나는 부마항쟁을 정말 민주주의 역사에서 새겨야 할 부산, 마산, 이 경남 지역의 민주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떠나서 군사독재 정권과 손을 잡았던 부분이 부마 항쟁이 퇴색되게 만든,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게 만든 아주 또 한 중요한 요인이었다. 그래서 결국은 부마 항쟁이 선언한 거 좀 복잡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산과 마산의 민주시민들이 3.15 부정선거에 항의했던, 유신독재에 항의했었던, 그리고 6월 항쟁이 가장 격렬한 중심지였지 않습니까? 그 정신 회복하면은 부마 항쟁은 특별히 기념사업을 안 해도 살아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부마항쟁위원회가 뒤늦게 만들어져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우리 최성환 위원 모시고 자세히 듣기도 하고, 오늘 제 말씀 1시간에 끝내려고 했는데 1시간 40분쯤 걸렸네요.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헌법 후원 강의 후원 말씀하셔야 돼요. 아, 예, 참. 한 장이 더 있었네요. 우리 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 사업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바로 입금시켜 주시는 분들 계신데, 저희가 이제 다 드리지 못하고, 또 소액 후원이 많은데, 소액 후원, 10,000원 후원 하시는 분들께는 감사 인사만 드리고, 저희가 아마 사무처에서 어떻게 하나, 아마 한 5만 원쯤 후원을 해주신, 5만 원 이상 후원해 주신 분들, 의 경우에는 그 사무처에다가 여기 전화번호 있죠? 735-5812로 연락을 주시면, 은행에다가는 그냥 성함만 찍히거나 아니면 뭐 응원합니다, 뭐 힘내세요, 이제 그런 문구가 찍히니까 어느 분이 보내주셨는지 알 수가 없는데, 그거 알려주시면은 제가 쓴 책, 저 위에 있는 책 3권 중에 한 권 제가 사인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후원도 많이 부탁드리고, CMS로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은 뭐 기록이 남기 때문에 저희가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는 이유가 우리 반헌법 사업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드리고요.